뭐냐면 우리가 법인세 신고는 여기 달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이거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이 아마 소득세 이런 동네에서도 한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는 해야 세무서가 판단할 수 있겠죠. 이거 다 알고 계시는 거. 그리고 가끔씩 출제를 뭐 하냐면 여기 필수 서류를 내요. 그러니까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신고할 때 꼭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당연하죠 여러분들 가지고 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도 필요 기재사항이 필수 첨부서류예요. 이게 재무제표는 아니잖아요. 재무제표는 아니지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요거는 우리가 법인세에서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꼭 필수적 첨부 서류고 그리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이게 법인세 계산 구조를 서식화한 거잖아. 어저께 우리가 입력했던 요것도 필수적 첨부 서류다라는 것까지 기억. 그리고 얘는 미제출하면 무신고로 본다라는 것까지 좀 암기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분납까지 출제를 해요. 그럼 분납은 출제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분납은 꼭 외워주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분납의 금액은 소득세에서 배우셨던 거하고 완벽하게 똑같아요. 외우고 계시죠, 여러분들? 외우고 계시죠, 분납? 표정이 안 좋으신데? 분납할게요. 왜냐면, 우리가 분납이 분할해서 납부하는 거고요. 분할해서 납부하는 건데, 소득세는 몇 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어요. 소득세는 몇 개월 이내에 분납. 관심 없어요, 여러분. 관심 없다. 2개월 이내. 그죠? 2개월 이내 분납인데, 왜냐하면 우리 개인이잖아. 소득세는 개인이다 보니까, 신고 능력이 떨어지죠, 여러분들. 그래서 좀 연장 2개월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법인은 여러분들 좀 능력이 되죠? 그래서 법인은 1개월 내, 1개월 내. 원칙 1개월 냅니다. 1개월 내인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하고 좀 비슷하게 취급해요. 그래서 개인하고 똑같이 2개월 이내에 분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은 개월에 개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산세는 당연히 분납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좀 이따가 실기할 때 분납을 할지 안 할지 가산세가 나오면 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가산세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분납할 수 있는 금액하고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지거든요. 주의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얼마를 분납할 거냐. 자, 외워주시는 거예요. 여긴 빠져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분납을 할 수 있으려면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은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입력했던 건 아마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이 안 됐을 거예요. 안 돼가지고 분납하세요라는 게 없었어요. 알죠?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 분납은 최대한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건 분명히 1,000만 원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알죠? 그래서 일단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해야 분납이 가능해요. 외우시고 얼마를 분납할 거냐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분납 가능한 금액 입력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이 안 돼, 2천만 원 이하래요. 그럼 이하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납부할 세액이 1,700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 초과하는 700만 원은 분납 가능하고 물론 원샷으로 몰아서 내도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700만 원 분납, 나머지 1,000만 원은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원샷으로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은요 마지노선이 있어요. 50% 이하라고 돼 있어. 50% 이하. 50% 이하니까 우리가 1원부터 50%까지 가능하다라는 거니까 혹시라도 시험에서 최대한 분납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50% 곱하라는 얘기예요. 2천만 원 초과하면은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예를 들면 내가 납부할 세액이 2,400만 원이래요. 2,400만 원이면 1,200만 원까지 분납이 되는 까지 분납이 되는데 시험에서 최대한 분납 이렇게 하면 1,200만 원 입력하시면 된다라는 분납할 수 있는 금액에 알죠?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납부할 세액이 원래 2,600만 원이래요. 그럼 1,300만 원 분납할 수 있는 거잖아. 원래는 1,300만 원까지. 근데 가산세가 200만 원 있대요. 그럼 가산세는 제외니까 2,400만 원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컴퓨터가 볼 때는 2,600만 원과 2,400만 원을 같이 걸거든요. 2,600만 원은 가산세까지 포함돼서 내야 될 세금. 근데 이제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컴퓨터가 2,400만 원. 그러니까 분납 가능 범위에 해가지고 얘는 2,400만 원 이렇게 걸어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보시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고요. 자, 넘어가고 됐어요. 의미 없고. 그다음에 빨리 할게요, 여러분들.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 뭐냐면 개정이 됐어요. 여기인데 우리가 이제 중간연합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세금 먼저 내는 거잖아요. 아마 배우셨을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6개월을 초과해야 우리가 중간연합 가능하고요. 일단은 상반기라는 게 나와야 되니까 6개월 초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연합 제외자가 있는데 일단 사립학교법인 있죠. 학교법인은 중간연합 괜찮아요. 안 해도 청산법인은 중간연합이 세금을 조기에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청산법인 어차피 청산하면 세금 내요. 알죠? 그래서 굳이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중간연합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설법인은 우리가 중간연합은 직전 1년에 50% 내게끔 돼 있으니까 우리가 신설법인은 직전과세 기간이 없죠. 없으니까 신설법인 중간연합 제외. 그리고 이게 개정됐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소득세에서도 중간연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중간연합 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졌어요. 근데 조심하실 게 여기예요. 어디 갔어요? 여기 중소기업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외우실 때는 꼭 법인이라고 외우지 마시고 중소기업까지 외워주셔야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중소기업이 아니면 중간연합 무조건 해야 돼요. 알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했던 말이 중간연합 우리가 소득세는 좀 소득세 개인하고 좀 똑같이 취급하는 거 중소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외우시기 편하시겠죠. 자, 그리고 요건 뭐냐면 우리가 신설법인인데 합병이나 분할 있죠. 뭐 예를 들면 삼성하고 현대하고 합병을 했대요. 합병하면 그 법인은 당연히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이니까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요. 없지만 기존 법인의 연장선상이니까 얘는 중간연합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기존 법인의 연장이잖아요. 맞죠? 합병해가지고 처음 이제 사업연도가 개시가 된 거지만, 맞죠? 기존 법인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연합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요. 됐어요. 자, 이제 여기 설명. 여기는 보실게요, 여러분들. 여기 좀 중요합니다요.